아무래도 내신 시험을 빨리 푸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원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학교가 가지고 있는 출제 경향이나 규칙들이 좀 있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델타수학 원장 미지수입니다. 저는 고1 전담하고 있는 최기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우리 이제 곧 시험 기간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학년 2학기 내신 대비 할 때 주의점이 무엇일지 좀 궁금해서 오늘 모셨는데요. 네.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뭘까요? 일단 시험 범위를 먼저 보시면요. 고1 2학기 중간고사에는 보통 1학기에 들어갔던 원래 고등 상에 들어갔던 도형의 이동 같은 도형의 방정식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고등 하, 수학 하라고 불리는 2학기 수학의 두 번째 단원인 명제까지 보통은 포함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시험 범위에 고등 상 부분이 포함되기도 하고, 그리고 단원 특성상 집합이나 명제 단원은 그 단원의 내용만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등 상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집합이나 명제를 제시할 때 문제 발문에서 고등상에서 배웠던 부등식이나 방정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알맹이로 출제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고등상에 만약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복습하지 않고 잊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한번 체크를 해보고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이제 빡세게 들어갈 텐데, 그럼 네. 지금 이 시기에 약간 복습을 해두는 게 좋겠네요. 1학기 내용을요. 네, 방학 때 복습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시간이 있을 때 본격적으로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에 집중하기 전에 한 번쯤은 복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중3 어머니들도 좀 보실 것 같거든요. 미리미리 고등상 복습을 좀 많이 시켜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다른 또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특히 좀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유형들을 보실 때 아마 집합 단원에서는 부분 집합 개수 세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실 거고, 특히 좀 시험 범위가 길게 많이 포함된다고 하면 함수까지, 세 번째 단원까지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때 함수의 개수를 세는 문제도 출제가 되곤 하는데, 이 문제들은 결국 경우를 나누고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세야 하는 문제들이라서 개수를 셀 때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세려면 2학기 제일 뒷부분에 있는 순열과 조합 단원의 내용을 조금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기말고사 범위인 거죠? 그렇죠. 원래는 기말고사 범위인데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문제들을 푸는 경우에 개수를 셀 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세려면 아무래도 내신 시험은 빨리 푸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세기 위해서 곱의 법칙이나 합의 법칙 정도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원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서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2학년 2학기 때도 또 나오죠, 선생님? 그렇죠. 네. 원래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2학년 2학기 때는 사춘기가 오기도 하고 워낙 그 앞에 있는 도형으로 극악한 학기이기 때문에 그 앞에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 사실 경우의 수랑 확률 부분을 좀 쉽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실은 이미 순열이나 조합이라는 개념어는 배우지 않지만 순서를 가지고 나열되는 경우의 수를 센다던가 아니면 뭔가를 뽑는 경우의 수를 세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거든요. 네. 그걸 이미 배웠기 때문에 사실 교육과정상 아무 문제가 없어서 생각보다 많이 활용되는 유형들이 출제되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잊어버렸다거나 약한 부분이라면 한번 보고 들어가는 게 개수를 세는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은 좀 2학년 2학기 거에 좀 유형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네. 유형을 조금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정리한 내용을 그 밑에 세부 내용에다가 붙여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고1은 순서가 조금 바뀌지 않았나요? 이번에 네. 교육과정 바뀌면서? 맞습니다. 보시는 네. 학부모님들 중에 지금 고1 학부모님들이 아니라 지금 중3 이하 학부모님들께서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고1 때 배우게 되는 과목의 명칭부터 공통수학으로 바뀌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없던 행렬이라는 단원이 생긴다는 거랑 2학기 때 있던 순열과 조합이라는 제일 마지막 단원이 1학기 끝으로 넘어오고 1학기에 있던 도형의 이동이 2학기 처음으로 넘어간다는 걸 아실 텐데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중3 이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선생님들이 출제하실 때 편하게 개수 세는 문제들을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하고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신 대비하면서 저희 또 여기 대치동이다 보니까 학교별로 또 준비도 하잖아요. 좀 특이한 학교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내신 시험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출제 경향이나 선생님들께서 출제하실 때 꼭 지키시는
규칙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자기 학교에 있다면 있는지 없는지 확인부터 하고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동고라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한 5개년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서술형 앞부분 간단한 문제로 짧은 명제의 증명 문제를 계속해서 내고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사실상 학생들이 증명을 하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배점은 높지 않지만 굉장히 감점도 많이 당하고 오답도 많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또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혼자 대비할 방법은 없을까요? 증명 문제는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할 때 건너뛰는 학생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 저희 숙제로 내줘보셔서 아시겠지만 맞습니다. 그냥 풀어보고 저 이거 해봤어요 하는 경우가 많고요. 연습장처럼 써오죠? 그렇죠. 네. 그리고 혼자서 학원을 다니지 않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채점을 할 때 답지에 보면 풀이 참조라고 되어 있어서 귀찮아서 넘기는 경우도 많고요. 풀이를 참조하더라도 대충 쓱 보고 나 맞게 했네 하고 자기한테 좀 관대하게 채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증명 문제는 답을 맞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증명하는 과정의 논리적 타당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꼼꼼하게 채점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채점하는 게 제일 좀 피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요. 네. 가능하면 선생님이나 아니면 친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친구는 비슷한 친구들끼리 보통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 한번 봐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저희 모의고사 이제 중학생들도 모의고사를 보는데요. 모의고사 볼 때 정말 관대하게 채점을 합니다. 저희는 진짜 빡세게 채점을 하거든요.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제가 어머니들 제가 고3 때 너무 저 자신한테 관대해서 그렇게 채점을 하다가 망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꼭 어머니께서 채점을 해주시든지 좀 이렇게 빡세게 채점을 할 수 있도록 채점 체계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학교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영동고라는 학교의 경우에는 최근 한 6개년, 2018년 정도부터 2023년까지 기출문제를 보시면 계속해서 한 가지 유형이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도형의 이동 파트에 나오는 대칭 이동을 이용한 최단거리 구하기 문제입니다. 근데 좀 눈에 띄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다른 학교에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유명한 빈출 유형이긴 하지만 한 해도 빠짐없이 출제되고 있다는 건 드문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영동고에서도 이 문제가 점점 뒷번호에서 앞번호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문제가 이건 이제 애들 많이 할 줄 아는 문제, 연습들을 보통 해서 들어오는 문제라는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조금 더 쉬운 문제라고 취급받고 있다는 건 조금 더 시험에서 현장에서 문제를 풀 때 조금 급하게 빠르게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풀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대비를 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내신 대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주의점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를 살펴봤는데요. 저는 어머니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2학기 중간 범위가 원회 방정식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등식이나 방정식이 이렇게 합쳐져서 나오기 때문에 부등식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아이들이요. 그럼 아이들 지금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응원이 많이 필요하고요. 어머님들께서 아마 공부하실 때 예전에 저희는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으로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때 유명했던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뭐 집합만 계속해서 보는 집합 우등생이 있었다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집합은 뭐 전 국민이 다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시험 문제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또 제가 궁금한 건 이제 등급별로 좀 풀어봐야 될 문제집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